지금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2020년 개발 개선 사업 계획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안상정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매년마다 NCS 개발 개선 직무가 선정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되는 ISC나 그리고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 그리고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합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코로나라고 한 큰 질병이 지금 창궐해 있는 상태에서 같이 모이는 걸 지금 자제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렇게 녹음으로 여러분께 안내 드리는 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개선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료에서 안내해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기관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연 NCS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NCS는 어떤 근거로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NCS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NCS 개발 개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NCS는 얼마나 지금 갖추고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올해 2020년에 NCS에 대한 개발 개선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고 하는 NCS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이걸 이제 굳이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게 1973년에 국가기술자격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지금 현재 NCS를 개발 개선하고 시행하는 부분도 이 자격기본법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이제 그 후로 노동계 쪽하고 교육계 쪽하고 각기 나름의 이 직무 능력 또는 훈련에 대한 동일한 형태의 표준들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영국의 이름하고 같은 NOS라고 해서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라고 하는 직무 표준을 개발을 해왔었고, 또 교육부 쪽에서는 산하에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KSS, 그러니까 Korea Skills Standard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 이게 서로 중복되는 개념도 있고 또 충돌의 개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일화시키고 합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노사정 쪽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2010년 5월 7일 날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통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NCS의 이름을 갖게 된 거는 2010년부터다. 우연치 않게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NCS의 이름을 갖고 생활한 거는 한 10년이 된 셈이 됐네요. 예, 보통 이 직무표준이라고 하는 쪽은 이제 다른 나라, 해외의 경우를 보면은 보통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또는 전문협회들이 모여서 그들의 표준을 만들고 국가에 이제 상정을 해서 그 표준화가 이제 국가화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만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던 것도 국가가 주도해서 이 부분의 개발과 또 활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에는 굉장히 큰 행운이고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NCS 개발과 개선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을 보면
저희의 제일 상위법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명확히 나와 있고, 그 아래 하위법의 시행령에 보면 제3조의 개발은, 그리고 제4조의 개발 의뢰 부분, 그리고 6조의 확정 및 고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7조의 개선과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오고 또 진행을 해나갈 국가직무 표준 NCS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도에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부분을 이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를 해서 이제 개발 개선 부분이 더욱더 이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현재 세 분류가 1022개가 만들어져 있고, 능력 단위는 12,675개의 능력 단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간 이제 만들어서 활용도 되어오고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고시가 돼서 진행이 됐던 부분은 지금 이제 2016년도죠. 16년도에 그 고시가 됐고, 그동안 NCS 부분이 지금 활성화되고 굉장히 많은 그 결과를 줄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격정책 심의라고 하는 2013년도 7월에 열렸던 그 자격정책 심의가 시발이 돼서 지금 올해까지 이제 많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분류가 1022개가 됐고, 또 능력 단위가 12,675개가 될 만큼 많은 수의 표준을 지금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 이 결과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굉장히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CS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NCS가 이제 뭐 법 조항 부분 또는 이제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정의에 대해서 보시고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NCS란 한번 읽어볼까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산업 부문별 수준별 체계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말이어서 이걸 몇 번을 들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좀 표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정의 드리는 부분은 이 각 직무에서 필요한 능력, 역량들을 우리 국어사전, 영어사전처럼 사전을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뭐 영어로 역량사전에서 컴피턴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어미에 나와 있는 체계화한 거라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놨다고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러니까 동종의 기업들이 있죠. 다른 얘기로 하면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역할들을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보면 어떤 기업은 100%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동일한 인원과 또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데 70%, 50%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제품 품질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 또 기술들, 태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B라는 기업에서는 또 좀 내용을 모르거나 또 이게 빠져 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요거를 좀 산업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필요한 지식은 뭐고, 필요한 기술은 뭐고, 또 거기에 필요한 태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정리를 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체계했으니까 표준이 된 거겠죠. 표준이 해서
이거를 이제 여기에는 뭐 자격, 교육훈련, 경력개발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와 있지만 인사 전반, 그러니까 HR이라고 하는 그 인사 전반에서 이게 활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100%를 지금 나타내는 회사도 회사만큼 다른 70%, 50%를 나타내는 회사가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어떤 인적 자원의 경쟁력 또는 뭐 생산력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표준으로서 문서화가 되는 거죠. 문서화가 되는 거고 성문화가 되는 그 부분이 세대가 지나가고 더 그 기반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아마 이 역할이 지금도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 인력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해서 맡는 일이다. 그 직무라고. 능력은 이제 그 설명을 안 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하기보다는 힘이겠죠. 힘.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같은 일을 해도 A 방식, B 방식, C 방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성과가 좋고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를 해서 그것을 통일화시켜 놓는 것을 우리가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NCS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단위는 직무라 그래서 세 분류라고 해서 개발의 기준이 되고 또 개선을 진행하는 행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직무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1022개의 세 분류 같은 말로 직무가 지금 개발이 돼 있고 거기 하위단에 우리 이제 개발을 하거나 개선을 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이 12,67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시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고시 내용을 보시면 대분류라고 한 큰 카테고리, 총 24개 카테고리에 자, 직무 부분하고 이 세분류 부분하고 능력 단위까지 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이 NCS를 개발 개선해 나가는 기준점이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아랫단에 능력 단위 요소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분할해 놓는 업무의 역할들을 지금 정의를 해 놨고요. 최종 NCS 개발 개선의 결과물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수행 준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행 준거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좀 쉬운 말로 더 덧붙이자면 평가자들,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기준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수행 준거가 이제 좀 더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만드는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그래서 이 수행 준거가 NCS 개발 개선 부분에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수행 준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과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서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 이런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하는 이 직무 세 분류의 능력 단위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능력 단위 수는 뭐 보통 우리가 한 7개 이상 정도는 능력 단위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빅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분석이 이게 빅데이터 플랫폼 요구사항 정의가 있고 이게 능력 단위 요소죠. 거기에 수행 준거, 최종 결과물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기 위해 정형적 명세기법과 비정형적 명세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수행 준거. 이게 이제 조금 더 연결해 가보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 단위로 이 수행 준거가 쓰인다고 하는 거고, 이 수행 준거에 필요한 그러니까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좀 더 쉬운 얘기로 얘기를 하자면, 이 능력 단위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발 개선의 기준이 되는데, 이 능력 단위를 좀 쉽게 얘기를 해보면, 한 사람이 그 최고의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수행 준거를 보시면 뭐 새로운 전입자나 또는 새로운 배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행 준거 부분이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이 부분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할 수는 없죠. 없는 상황인데, 이 수행 준거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정해놓은 평가 기준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각 기업들뿐 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것을 나타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각 회사마다 또는 각 조건마다, 환경마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활용을 해 나가면서 이제 기준으로 삼고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각 기업에 맞는 또는 환경에 맞는 이런 매뉴얼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0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개발 주요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 선정 단계를 보면요, 2020년에 어떤 직무를 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2019년에 여러 채널, 뭐 부처 또는 산업계 또 개인 위키 등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을 고용부 예규에 새롭게 만들어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 이제 가안을 가지고 각 정부 부처에, 법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정부 부처에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없습니까? 해서 최종적으로 개발 직무를 확정한 게 우선 직무 10개, 그리고 예비 직무 10개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단계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단계니까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올해 지금 10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총 9개의 직무는 ISC 소관 직무고 1개 직무는 ISC가 없는 부분이어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는 1개 직무입니다. 그리고 ISC에 소관되어 있는 9개 직무에 대해서는 각 해당 ISC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요청을 드려서 공고 절차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BISC, 즉 공모를 통해서 진행되는 1개 직무에 대해서는 기관 선정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서 지금 최고로 개발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를 지금 선정을 하게 될 거고, ISC 소관에 되어 있는 9개 직무에 대해서는 ISC가 개발위원이나 또는 거기에 구성 운영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우리 개발에 대한 계약이 약 6월쯤에 마무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해 가는 단계는 6월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진행하는 순서를 좀 많이 단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선정 단계 또는 검토 단계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6월에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안을 만드는 작업은
지금 워크숍을 3회 정도 각 그 개발 기관 주도로 진행을 할 건데, 그게 6월에서 7월 사이에 총 3회 정도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CS에 개발하는 진행되는 단계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 표준을 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활용하는 쪽 또는 다른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보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서 검증 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체 검증을 20개 그 전문가 기관을 대상으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건데, 방식은 FGI 방식하고 또 면대면 방식을 해서 이 표준안이 잘 구성이 됐는지 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고,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워킹그룹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 기능이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 좀 감시자의 역할을 해서 좀 개발기관이나 개발위원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워킹그룹 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어지고, 이제 NCS 점검회의라고 해서 이 개발기관이나 개발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 그룹이 있어서 검토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NCS 점검회의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뭐 표준안 부분하고 또 검증을 받은 내용들을 갖고 과연 이제 이게 어떤 그 표준으로서 적합한지를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될 거고, 또 이 많은 활용자 또는 이제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불특정의 관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NCS 누리집에 약 40일 동안 사전 공지를 통해서 그 활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용 패키지라고 하는 이 표준안에 근거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샘플을 만드는 작업들을 2번 정도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죠. 하게 돼서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또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때는 50개 기업에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2차 산업체 검증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물리적으로 지금 50개를 뭐 FCI나 또는 뭐 면대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이때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총 50개 기관이 이 산업체 검증을 진행을 한다. 그때는 표준안과 활용 패키지를 같이 점검을 하고, 또 아울러서 그 중요도 활용도에 대한 또 빈도 부분을 좀 같이 이때 점검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산업체 검증에서요. 그게 완성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고시를 통해 갖고 이게 NCS 누리집에서 공개를 해서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 회의가 2차 NCS 점검 회의가 진행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이게 한 11월 말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결과물 납품 시기는 12월 4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개발 절차별 자료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게 이제 법적인 고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앞에 그 여러 단계를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명확히 잘 이루어졌느냐, 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자료들이 준비가 돼서 자격정책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을 그래서 심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돼서, 그래서 이제 개별 절차별 자료가 작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NCS는 2021년 6월 정도 예상이 되는 게 그때쯤 고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NCS 개선 주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무 선정과 기관 선정 단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개발 단계와 동일하게 같이 운영이 될 거고요.
사업 추진 단계를 보면 좀 달라진 것이 NCS 개선 워크샵은 3회 이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NCS 개선은 이제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형별로 개선의 그 예산과 또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S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총 4회의 워크숍이 진행이 돼야 되고 A형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상의 워크숍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거는 NCS 개선 같은 경우 1차 산업체 검증이 지금 생략이 돼 있죠.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개발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다가 2차 산업체 검증은 개발의 경우는 50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40개 정도로 마무리를 한다 하는 것을 하고 2차 점검 회의를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개선의 최종 그 납품일은 11월까지 정도로 마무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개선에 좀 다른 점은 1차 산업체 검증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워크샵의 횟수가 다르다. S는 4번, 그 다음에 A형은 총 3회 이상의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과 달리 개선을 완료하는 시기가 좀 한 달 전 정도 되죠. 개발이 12월 4일쯤 진행되는 거를 개선은 11월 6일자로 마무리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S 개발 개선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하는 인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용부 예교에 따라서 품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그 역할들을 보면 NCS 개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떤 걸 할 거냐, 또 폐지할 거는 어떤 직무를 할 거냐, 또 NCS 개발 개선의 기관은 어떤 기관으로 할 거냐, 또는 현재 24개 대분류에서 1022개가 있는 그 분류를 어떻게 바꿀 거냐, 또 직무 명칭은 어떻게 바꿀 거냐, 뭐 분할을 할 거냐 하는 그런 NCS 품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질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최고 이제 심의 회의의 최종 그 위원들은 총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아래에 실무 전문가들이 총 18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이 NCS 개발 개선 사업을 총괄을 진행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고 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책임을 지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개발 개선에 들어가서 가장 그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지침과 매뉴얼들을 분석하고 수정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NCS 점검회의 부분의 인력 풀들 구성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워킹그룹 심의위원회에 이제 대체로 나온 NCS 점검회의를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 NCS 점검회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고용부 예규에 따라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거의 워킹그룹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이제 NCS 개발 개선 결과물들을 점검을 하는 거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질관리들 그러니까 산업 현장 검증이나 의견 수렴 부분에 대한 거기에 지원책들을 마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NCS 개발과 개선에 책임을 지고 있는 ISC 소속의 기관들 또는 이제 SC 기관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참여하는 협단체들이 참여 NCS 개발 개선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개발 개선진을 구성을 하고 또 좀 전에 개발 같은 경우에 총 5차례 이상의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 검토 회의가 이제 그 3번 이상 진행이 돼야 되는, 그리고 이제 NCS 개선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이 4회, 3회, 그리고 검토 회의가 2회가 진행이 돼야 되는 이러한 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특히 그 환경 분석 부분하고 산업체 검증에 대한 것에 이제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일들이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이 아마 NCS 개발 개선 기관의 역할이고, 실제적으로 그 이제 사업비에 대한 집행과 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죠. NCS 개발과 개선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총 산업 현장 전문가 7명, 그 다음에 교육훈련 전문가 3명, 그리고 자격 전문가 1명에서 총 11명이 구성이 되고요. 개선 같은 경우에는 산업훈련 전문가 5명, 그리고 교육계 3명, 그리고 자격 1명에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보시기에 많은 그 인력들이 참여해서 NCS 개발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NCS 개발 개선 절차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 개선 기관 선정이라고 제목이 위에 있습니다만, 요 ISC 경우와 BISC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ISC 경우에는 공모 절차 없이 법상에 나와 있듯이 각 소관 분야, 그 개발 직무나 개선 직무가 해당이 되는 소관 분야에 ISC에 의뢰를 해서 사업 신청서를 마련을 하게 하고, BISC 경우에서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서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올해부터 이제 개발과 개선의 그 평가 그 기준이 동일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개발 개선 사업이 이제 부합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인력 풀은 잘 되어 있느냐, 또는 이제 역량은 있느냐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또는 이제 인력들을 맞느냐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기관 선정은 그 공모든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심의를 하던 그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하고 그 품질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중간 점수, 그 평균 점수가 80점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또 이제 공모 같은 경우 여러 기관이 들어왔을 때는 경쟁이 됐을 때는 80점이 넘는 기관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개발기관과 개선기관으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과 개선기관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 그 환경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처음에 이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긴 합니다만, 올해부터 좀 바뀐 거는 소분류로 단위로 기존까지는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범위가 크거나 또는 그 세분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소분류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또는 이제 그 너무 클 경우에는 세분류 단위로도 작성을 하게 돼서 여기에는 노동시장 분석, 교육훈련, 자격 현황,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지금 작성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이 개발 개선 기관에는 굉장히 큰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NCS 개발 워크숍이 이제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을 보면 개발위원과 개선위원 당연하죠. 그 다음에 퍼실리테이터,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개발위 같은 경우는 총 5번의 워크숍이 진행이 돼야 되고, 개선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기본적으로 3회, S는 4회 이상 진행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안서
그 개발 같은 경우에 범위를 토대로 해서 워크숍을 수행을 해야 되고,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 범위가 뭐냐를 확인을 해서 직무 정의, 범위, 크기 등을 설정하는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직무 분석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또 저 구분들을 듣고 새로운 능력 단위들 또는 개선점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차 산업 현장 검증은 개발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매뉴얼을 개정을 하면서 좀 바뀌었던 부분은 그간 1점부터 5점 척도의 그 검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3점 이상이 뭐냐, 4.5 이상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많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돼서 올해 좀 바꾼 거는 적절하냐 아니면 미흡하냐, 그래서 이제 적정 비율이 어느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하는 그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차 산업 현장 검증은 FGI 쪽 그리고 면대면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NCS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쪽에서 많은 부분이 좀 수정이 되고 오류가 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워킹그룹 심의위원회를 대신해서 NCS 점검회의라고 하는 것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NCS 개발에 참여하셨던 부분들은 착수보고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수보고회는 생략이 되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착수보고회 때 구체적으로 명확한 주제가 없어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중간보고의 격이었던 1차 NCS 점검회의를 진행을 해서 여기에서 점검회의 때는 NCS 결과물, 개발한 결과물, 그리고 이제 개선의 경우는 수정안들을 지금 검토를 하는 작업들을 한다. 그래서 여기 표현도 지금 검토 및 점검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는 워킹그룹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의 조정이라고 하는 내용을 써서 많이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을 이제 검토하고 점검하는 형태로 바뀌고, 이게 끝나고 나면 교육훈련계 의견 수렴을 2개의 기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40일간에 진행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발의 경우는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활용 패키지 워크숍을 2차례 정도 진행을 하죠. 2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산업 현장 검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 NCS 같은 경우에는 그 활용자들 또는 전문가들 많은 부분에서 그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활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검증의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같은 경우에 NCS 결과물하고 활용 패키지까지 해서 총 50개의 기관을 설문을 한다. 그리고 그 개선 같은 경우에 40개 기관 이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지 미흡한지 이 2개의 형태로 검증을 실시를 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검토회의는 지금 개발의 경우는 총 3회 이상을 진행을 합니다. 3회 이상을 진행하고 그 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1회 이상 정도 진행을 해서 최종 보고회라고 워킹그룹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는 최종 보고회라고 했던 그 회의를 2차 NCS 점검 회의를 통해서 개발의 최종 결과물 그리고 NCS의 개선의 최종 결과물들을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NCS 개발 개선 현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022개의 직무 세 분류가 지금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NCS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NCS의 이름을 달고 10년이 된 상황에서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적으로 놀랄
일일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위편에 개라고 하는 나와 있는 보시면 13년에 240개, 14년에 557개라고 하는 NCS가 개발이 됐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때 아마 근무하시던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이제 1000개에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만들어졌던 직무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 있는 직무들을 다 구성이 됐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어서, 보시다시피 이제 2019년부터는 20개로 개발이 지금 좀 줄어들고, 올해는 10개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개선으로 집중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에 숫자를 보시면 앞에 숫자가 개발의 숫자인데 플러스 1은 분할이 돼서 새롭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표에 1부터 24의 대분류로 쭉 나와 있는 것에 그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빨간색으로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19년에 개선했던 직무, 19년에 개선했던 직무고, 거기에 플러스 5개, 7개 되어 있는 직무는 개발이 되거나 또는 분할이 됐던 직무들을 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NCS는 1022개의 직무, 즉 세분류의 능력 단위는 12675개가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이제 곧 고시가 돼서 우리 NCS 누리집에 공지가 되고 오픈이 돼서 이게 활용이 될 것이다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2020년 NCS 개발 개선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부분을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말까지 총 139개의 개발 의견이 접수가 됐고, 개선 의견은 274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그 법에 따라서 개발이 완료가 된 지 5년이 된 직무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주체로 해서 총 181개가 그 검토가 돼서 취합이 됐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품질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개발과 개선 부분을 검토를 했고, 최종회의 2월 7일 날 최종회의를 통해서 개발 직무와 개선 직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총 개발 직무는 20개, 올해 10개를 개발을 합니다만 예비 직무까지 총 10개, 20개가 선정이 됐고, 개선은 184개인데 올해 개선은 110개죠. 110개 중에 74개 예비 직무까지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각 부처의 그 의견을 접수를 해서 최종 3월 10일 날 직무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NCS 개발과 개선의 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공모는 4월 28일까지 공모가 진행이 되는 쪽에 한 개 직무에 대해서 이제 사업 신청서를 받고, 5월에 사업 신청서 심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품질관리위원회 심의회의를 통해서 심의가 진행이 되면 선정이 된 그 기관은 6월 초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여 인력에 대한 교육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퍼실리테이터, 그 다음에 NCS 점검위원 또는 그 개발위원들을 점검을 하게 될 거고, NCS 집중화 작업을 총 3번에 걸쳐서 워크숍을 7월 중에 진행을 할 거고, 1차 점검회의를 9월 7일, 11일 날, 그리고 산업현장 검증은 1차에 8월에, 2차는 10월에, 그리고 최종 2차 점검회의는 11월에 완성하는 걸로 개발이 돼서 최종 마무리는 개발은 12월 4일 날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공모 절차는 동일하게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지금 이제 추진 과정에서 집중화 작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제 조금 짧게 진행을 하고, 점검회의는 8월중에, 그다음에 산업 현장 검증 일자는 한 번 하는 거는 9월중에 진행해서 최종 10월 말까지 2차 NCS 점검회의를 마무리하고, 최종은 그 11월 6일까지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에 NCS 개발은 총 10개의 직무가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0개 중에 1개 직무가 BISC 해당이고, 9개 직무는 ISC 해당이 돼서, 공모를 통한 공고는 보철 고용 제작, 이 1개 직무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회의를 진행하고, ISC에 해당하는 총 9개 직무는 사업계획서 심의를 통해서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 NCS 개선 직무는 공모 대상은 총 비파괴 검사를 포함해서 총 38개 직무이고요. 여기에 S 직무가 프레프레스, 비파괴 검사, 항공기 시스템 설계, 산림조성, 산림개발, 이게 S 직무로 해서 총 워크숍을 4번 정도로 진행하는, 거의 개발에 준하는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에는 그 자체 개선, 단순한 개선 요청이 있었던 자체 개선은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SC 소관 분야는 자산관리 등 총 33개의 직무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ISC 소관 직무는 공모 절차는 거치지 않고 ISC에 의뢰를 해서 그 ISC에 포함되어 있는 그 협단체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업계획서를 준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는 걸로 해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ISC 소감 직무 중에서 건축 설계, 기계 제어 설계, 염색 가공, 그 다음에 식품 품질 관리는 S급으로 그래서 개발에 준하는 개선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직무에는 비유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거는 이제 그 연중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참고로 NCS 개선 유형을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NCS 개선을 작년에도 이와 같이 실행이 됐지만, 그 전에는 어떤 직무를 막론하고 NCS 개선이 됐을 때는 같은 예산을 가지고 실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직무는 너무 그 비용이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어떤 직무는 비용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거를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선의 범위나 크기에 따라서 유형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고 하는 게 돼서 작년부터 시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S유형은 기준을 잡기에는 능력 단위를 새롭게 만드는 거 한 5개 정도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 능력 단위의 50% 이상 정도는 수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거는 지금 개발에 준하는 급으로 워크숍을 4회 이상 진행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큰 개선 작업이고, A형은 보통 기존에 했던 우리 평균적인 개선의 작업이어서 능력 단위 신설이 4개 정도까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게 50% 미만의 수준이 필요한 경우는 A형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유형을 말씀을 드리고, B형은 단순하게 어떤 수준에 대한 변경이든지, 아니면 용어에 대한 변경이든지, 아니면 그 지식기술 태도의 추가든지 또는 삭제든지, 이러한 내용 또는 훈련 기준의
그 변경 등이 이렇게 단순한 수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복잡한 사업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공단 자체적으로 개선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그 S유형과 A유형과 B유형의 그 각 단계별 주요 단계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검은 점으로 그 해야만 하는 그 단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S유형 같은 경우에는 워크숍은 4회 이상, 검토회의는 1차를 해야 된다. A유형 같은 경우에 워크숍을 3회 이상, 검토를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S유형이냐 A유형이냐에 대한 그 유형을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나 검토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해주시고 B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공단 자체적으로 별도 주관을 해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S유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부분이 3,800만 원 정도로 하고 A유형은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준비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는 기존의 워킹그룹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비용들이 이제 그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됐었던 거를 이제는 점검회의라고 하는 거를 저 파란 글씨로 보시듯이 공단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거고, 기존에 이제 개발과 개선 부분에 대한 그 위원들의 단가가 수당이 너무 좀 적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NCS 점검위원들의 수당은 지금 좀 낮추고 개발이나 개선위원들의 수당은 더 높이는 쪽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현업에서 지금 그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전문가들에게 이제 지원하는 부분에 불만을 좀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직무능력 보준 NCS 추진 경과 및 2020년 NCS 개발 개선 사업 설명을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보통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면 추가적인 질문이나 또 방법이나 또는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주시곤 합니다만 좀 상황이니라 이렇게 그 화면으로밖에 설명 못 드린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NCS 개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그 궁금한 점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부분은 화면에 보이듯이 개발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개발개선부의 주혜영 과장, 그리고 개선은 NCS 개발개선부의 안상정 차장에게 연락 주시면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설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